깊은 숨을 들이쉬고 그녀는 본사 로비의 회전문 안으로 발을 디뎠다. 회전문이 윙소리를 내며 그녀를 건물 내부로 실어 날랐다. 로비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프로페셔널한 긴장감과 열정이 동시에 느껴졌다. 서연은 잠시 그 풍경에 압도되는 듯 했으나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안내 데스크로 향했다. 그녀는 미리 전달받은 안내에 따라 사원증 발급 절차를 밟기 위해 기다렸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침착했다. 그때였다. 로비 한가운데서 갑자기 큰 소란이 일어났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급하게 이동하며 길을 막아서고 있었다. 서연은 그들을 피하기 위해 한 발짝 옆으로 물러섰다. 그러나 순간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안에 있던 서류들이 흩날렸다. 그 서류들은 마치 눈꽃처럼 공중에 흩어지며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녀는 당황해서 서류를 주우려 몸을 숙였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코트 자락을 붙잡으며 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적으로 위를 향했다. 짙은 남색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고 무표정한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서연을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그녀가 놓친 서류를 하나하나 주워들었다. 그의 손놀림은 매끄럽고 빨랐다. 서연은 그의 행동에 놀라 서둘러 함께 서류를 줍기 시작했다. 로비의 소란은 이미 잦아들었지만 그들의 주변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들은 단 몇 초 만에 모든 서류를 주워 담았다. 남자는 주운 서류 뭉치를 서연의 손에 조용히 얹어주었다. 그의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서연은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얼굴을 다시 쳐다봤다. 가까이서 본 그의 눈빛은 더욱 깊고 신비로웠다. 그는 그녀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 번 쓱 쳐다보고는 다시 미동도 없이 제 갈 길을 갔다. 그의 뒤를 따르던 수행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그를 감쌌다. 서연은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정신을 차렸다. 그 남자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위압감과 알 수 없는 분위기가 그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가까스로 마음을 가라앉히고 안내 데스크를 통해 인사팀 직원을 만났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배정받은 부서인 기술혁신팀으로 향했다. 로비의 웅장함과는 사뭇 다른 조용하고 차분한 복도를 지나 그녀는 기술혁신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켜져 있는 사무실에서는 키보드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 앉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를 툭 치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고개를 돌리자 한 남자가 거만한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강서연 씨 맞습니까? 저는 이 팀의 김진호 차장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오만함은 감출 수 없었다. 그는 위아래로 서연을 훑어보며 비웃음을 흘렸다. 소문으로만 듣던 천재 신입 사원이 바로 당신이었군요. 생각했던 것보다 소박하시네요. 뭐 이 업계는 겉모습보다는 실력이 중요하니까요. 자리에 앉아 있으세요. 그의 말에는 칭찬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은근한 조롱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을 듣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김진호 차장은 자리에 앉아 한 손으로 턱을 괴고 서연을 힐끗 쳐다보았다. 그는 대산그룹의 최고 인재들이 모인다는 기술혁신팀의 핵심 인물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원동력이었다. 그는 서연의 이력서를 이미 훑어보았다. 지방대학 출신의 화려한 스펙도 없지만 오직 해킹과 시스템 구축 능력만으로 대산그룹의 최종 면접을 통과했다는 사실이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무시하는 듯한 서연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 강서연 씨, 당신이 어떤 실력을 가졌는지 궁금하군요. 마침 아주 흥미로운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김진호는 서연에게 태블릿 PC를 건네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건 대산그룹이 지난 6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보안 문제입니다. 내부 시스템의 치명적인 허점 때문에 고객 정보가 유출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해결하지 못했어요. 당신의 실력이 진짜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그의 말은 도전이자 시험이었다. 서연은 태블릿을 건네받아 내용을 꼼꼼히 살폈다. 화면에는 복잡한 암호와 알 수 없는 코드가 난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 복잡한 코드들은 보는 사람의 눈을 어지럽게 만들었다. 김진호는 그녀의 표정을 살피며 속으로 비웃었다. 이제야 현실을 깨달았겠지. 아무리 천재라도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그녀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허둥댈 것이다. 그는 서연이 당황해하거나 좌절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그러나 서연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오직 화면 속의 코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거대한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처럼 바쁘게 움직였다. 서연은 조용히 태블릿을 닫고 김진호에게 돌려주었다. 알겠습니다, 차장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김진호는 그녀의 의외의 반응에 잠시 당황했다. 그는 그녀가 이 제안을 거절하거나 최소한 걱정하는 모습을 보일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주일 안에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못하면 당신은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겁니다. 김진호는 그녀에게 마지막 경고를 던졌다. 그는 그녀가 이 경고에 굴복하기를 바랐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태블릿을 본 순간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코드들 속에서 그녀는 일정한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버그나 해킹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부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해 만든 정교한 함정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키보드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 없이 움직였다. 주변의 소음은 그녀에게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직 코드와 데이터만 존재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로비에서 그녀와 마주쳤던 남자가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그는 대산그룹의 젊은 CEO인 이현우였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비서의 보고서에는 오늘 출근한 신입사원 강서연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다. 차장님께서 직접 그녀에게 가장 어려운 프로젝트를 맡기셨다니 놀랍군요. 비서가 말했다. 이현우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는 아까 로비에서 서연을 마주친 것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신상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침착한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눈빛 속에 담겨 있는 강렬한 지성과 통찰력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는 그녀가 김진호의 거만한 태도에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해졌다. 사무실의 조용한 긴장감 속에서 서연은 코딩에 몰두했다. 그녀의 손가락은 키보드를 빠르게 오가며
마치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하듯 쉼없이 움직였다. 김진호는 그녀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녀에게 모욕을 주고 빨리 포기하게 만들어 그녀의 존재를 잊고 싶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는 서연이 몇 시간 만에 보여준 진전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이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있었다. 그가 6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핵심을 그녀는 몇 시간 만에 파고들었다. 서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의자를 뒤로 밀었다. 그녀는 복잡한 코드를 단순하게 재구성하며 문제의 핵심을 정리했다.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단순한 오류 코드가 아니라 정교하게 짜인 함정이었다. 그 함정은 외부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누군가가 저지른 것이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버그 해결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게 되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김진호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그의 오만한 표정 뒤로 차가운 공포를 느끼기 시작했다. 김진호 차장은 서연의 보고서를 받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가 6개월 동안 온갖 방법을 동원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신입 사원인 그녀가 단 몇 시간 만에 핵심을 파악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녀의 보고서에는 명확한 논리와 정교한 분석이 담겨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든 채로 서연의 자리에 다가갔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강서연 씨,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딴 허무맹랑한 분석으로 나를 기만하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서연은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다. 차장님께서는 이 문제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라 내부 소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분석 결과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의 침착함은 김진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무슨 근거로 그런 헛소리를 합니까? 6개월 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려들었지만 그런 결론은 내리지 못했어요. 당신은 누구보다도 이 문제에 대해 아는 것이 없을 텐데 말입니다. 그는 그녀를 몰아붙였다. 김진호는 서연에게 중요한 서버 접속 권한과 데이터 로그를 고의로 주지 않았다. 그는 그녀가 이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차단했다.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지금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데이터 로그도 어제부터 접속이 안 되고 있어요. 어차피 당신은 그 복잡한 로그들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할 겁니다. 그는 다른 직원들이 듣도록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의도는 분명했다. 그녀를 고립시키고 그녀의 능력을 깎아내려 다른 직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의 방해 공작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호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직접 서버에 접속하는 대신 회사 내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다른 장치들을 통해 우회 경로를 찾기 시작했다. 그녀의 탁월한 프로그래밍 실력은 그녀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녀는 직접 네트워크 패킷을 추적하고 데이터 흐름을 분석하며 김진호가 숨기려고 했던 정보들을 하나씩 재구성해 나갔다.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그녀는 복잡한 데이터 조각들을 원래의 형태로 되돌려 놓았다. 서연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해나가는 동안 사무실의 다른 직원들은 그녀를 비웃는 시선을 보냈다. 그들은 그녀가 김진호 차장의 시험에 곧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김진호는 그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그는 서연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던져준 것에 만족했다.
하지만 그는 서연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자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그는 그녀의 겉모습만을 보고 그녀의 진짜 실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이현우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는 서연이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펼쳐져 있었다. 김진호 차장이 의도적으로 그녀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서버 접속 권한을 막고 필수 데이터 로그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서가 보고했다. 이현우는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했다. 그는 서연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이 난관을 극복할지 궁금해졌다. 그녀의 행동은 그의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웠다. 이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를 내렸다. 기술혁신팀의 공용 드라이브에 지난주부터의 모든 데이터 로그를 실수로 올려두세요. 파일명은 간단하게 프로젝트 A, 록스라고 해두고요. 그리고 김진호 차장에게는 알리지 마세요. 비서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지시를 따랐다. 이것은 이현우가 서연에게 보내는 첫 번째 은밀한 도움의 손길이었다. 그는 김진호의 방해 공작을 그녀의 뛰어난 능력으로 돌파하게 만들면서 동시에 그녀의 길을 열어주려고 했다. 서연은 우연히 공용 드라이브에서 데이터 로그 파일을 발견했다. 그녀는 파일의 출처를 의심했지만 이내 그 파일이 그녀가 찾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를 돕고 있었다. 그녀는 그 파일이 어디서 왔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녀에게는 이 상황이 분명한 기회였다. 그녀는 파일을 즉시 복사하여 자신의 컴퓨터로 옮겼다. 이제 그녀는 문제의 심층부로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었다. 김진호는 다음 날 아침 서연의 책상에 놓인 보고서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그 보고서에는 그가 의도적으로 숨겼던 데이터 로그 분석 결과가 담겨 있었다. 어떻게 이걸 얻었습니까? 내가 분명히 접속을 막았을 텐데. 그는 목소리를 높이며 그녀에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다. 회사 공용 드라이브에 있었습니다. 혹시 모르고 올려두신 겁니까? 그녀의 말은 순수하게 들렸지만 김진호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김진호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서연이 예상보다 훨씬 더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시험 대상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이제 그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보고서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이건 인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불법적인 경로로 정보를 획득한 겁니다.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당신에게 일주일 더 주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그녀에게 더 큰 압박을 가했다. 이현우는 김진호의 행동을 보고받았다. 그는 김진호의 분노와 초조함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았다. 그는 김진호의 오만함이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비서에게 서연의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진행 상황을 나에게 매시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서연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그리고 김진호의 다음 수를 어떻게 막아낼지 궁금했다. 그는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강인함과 지략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다. 서연은 추가된 기한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연구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 문제의 코드가 특정 서버에 접근 권한을 가진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내부 해킹 도구와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것은 이 문제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내부 소행이라는 그녀의 가설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 도구를 만든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 더 깊은 분석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히 버그를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킨 장본인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진호는 일부러 서연을 제외한 팀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갔다. 그는 서연에 대해 험담을 늘어놓으며 그녀를 비난했다. 그 신입사원은 우리 팀에 도움이 되지 않아. 괜히 일만 복잡하게 만들고 있어. 사장이 그녀를 특별히 채용했다는 소문이 있던데 혹시 사장과 무슨 관계라도 있는 게 아닐까? 그의 말에 다른 직원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닌 소문을 퍼뜨려 서연을 고립시키려는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러나 서연은 그들의 시선과 험담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 앉아 점심으로 가져온 샌드위치를 먹으며 코딩을 계속했다. 그녀에게는 남들의 평가나 시선보다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 그녀의 집중력은 외부의 방해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게임의 규칙을 이해했다. 이 게임은 단순한 능력 경쟁이 아니라 권력과 오만함에 맞서는 정의의 싸움이었다. 그녀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이현우는 김진호가 서연에게 가한 모욕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김진호의 행동을 묵인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내면은 끓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김진호가 자신의 오만함과 무능함 때문에 결국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는 서연이 스스로의 힘으로 김진호의 함정을 극복하고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를 바랐다. 그것이 바로 그가 서연에게 공주 대접을 할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첫 번째 도전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강서연은 단순한 버그 수정 프로젝트가 아니라 거대한 내부 음모의 한 조각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탁월한 직감은 단순한 논리적 추론을 넘어선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분석한 데이터들이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시스템의 허점이라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깊고 차분했다. 그녀는 키보드에 손을 얹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춤을 추는 발레리나처럼 부드럽고 정확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시스템 로그 기록을 더욱 깊게 파고들었다. 그녀는 수많은 서버 IP 주소와 사용자 계정을 분석했다. 그리고 그녀는 특정 서버에서 특이한 데이터, 트래픽이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트래픽은 회사 내부에서 생성되었지만 외부에 알 수 없는 IP 주소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녀는 그 트래픽의 흔적을 끈질기게 추적했다. 그녀는 그 흔적 속에서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힌 암호화된 통신 기록과 거래 내역을 발견했다. 서연은 밤을 새워가며 암호화된 통신 기록을 해독했다. 그녀는 수십 개의 암호를 해독하는데 성공했다. 그 기록들은 대산그룹의 핵심 기술 정보와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에 팔아넘기는 불법적인 거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추적하며 한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했고 거기서 아주 익숙한 이름을 보았다. 바로 기술혁신팀 김진호 차장의 이름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진호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커피를 들이켰다. 그는 서연이 생각보다 훨씬 더 깊게 파고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는 서연이 단순한 버그 해결을 넘어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까지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오만함은 순식간에 공포로 변했다.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범죄 행각이 서연에게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진호는 서연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들였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거만함과는 달리 싸늘하고 위협적이었다. 강서연 씨, 내가 경고했을 텐데 쓸데없는 곳을 파헤치지 말라고 말이야. 그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고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번뜩였다. 당신이 지금 하는 일은 단순히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야. 당신의 미래를 망치고 심지어 당신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위험한 짓이야. 잘 생각해. 그의 말에는 명백한 위협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김진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쓸데없는 곳이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히고 있는 불법 행위라면 저는 그것을 파헤치는 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저의 직업적 윤리와 양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그 어떤 두려움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이 어떤 위험에 처해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도덕적 나침반은 그녀에게 정직하게 행동하라고 가르치고 있었다. 이현우는 비서로부터 김진호와 서연의 대화를 보고받았다. 그는 김진호가 서연을 직접적으로 위협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을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현우는 즉시 그룹 내 감사팀장에게 극비리의 조사를 지시했다. 기술혁신팀의 김진호 차장과 관련된 모든 금융거래와 통신 기록을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그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마십시오. 모든 보고는 저에게만 직접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도 이 조치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서연은 김진호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조사를 계속했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백업했다. 그녀는 복사된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외부의 안전한 서버에 보관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이 사라지거나 조작될 경우를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다. 그녀는 이 사건이 단순히 직장 내 권력 다툼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범죄와의 싸움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평온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의 내면은 이미 거대한 전쟁터였다. 김진호는 서연이 자신의 위협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성을 잃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 서연을 압박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자신의 범죄 행각을 세상에 폭로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서연을 제거할 방법을 찾는 생각으로 가득 찼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광기로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논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직 감정에만 이끌려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 틀어박혀 서연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했다. 그는 그녀의 컴퓨터를 해킹하여 증거를 삭제하고 싶었지만 그녀의 컴퓨터는 이미 강력한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되고 있었다. 그녀는 천재적인 프로그래밍 실력으로 자신의 모든 자료들을 완벽하게 보호했다. 그는 이제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완전히 제거해야만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믿었다. 그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다. 그는 서연의 존재가 자신의 몰락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조용히 키보드를 두드렸다. 그녀의 손가락은 코드를 입력하는 동시에 김진호의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그녀는 김진호가 자신에게 더 이상 논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단순히 코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존과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었다. 그녀의 차분한 얼굴과는 달리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다. 김진호는 불안한 발걸음으로 사무실 복도를 서성였다. 그는 서연의 자리를 힐끗 쳐다보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컴퓨터 화면에 집중하고 있었다. 그녀의 평온한 모습은 그를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다. 강서연, 네가 뭔데 감히 내 인생을 망치려고 해.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목소리에는 증오와 분노가 가득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변해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무언의 경고를 보냈다. 이현우는 비서에게서 서연이 증거를 외부 서버에 백업했다는 소식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감탄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프로그래머가 아니라 뛰어난 전략가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에게 더 큰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그는 김진호의 오만함이 서연의 뛰어난 지략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보며 희열을 느꼈다. 그는 이제 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완성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준비를 마칠 때까지 김진호의 다음 수를 막아낼 준비를 했다. 이현우는 감사팀 직원들에게 김진호를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이자가 방금 전 강서연 씨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모두 여기 있습니다. 이현우의 비서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태블릿 PC 화면에는 김진호가 서버실로 들어오는 모습부터 그가 사물함을 밀어 떨어뜨리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었다. 김진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증거를 보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파멸로 이끌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만한 차장이 아니었다. 그는 비참하고 초라한 범죄자에 불과했다. 강서연은 단순한 디지털 증거만으로는 김진호와 그의 부패 네트워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이 시스템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처럼 자신도 조직 내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조용히 주변을 살폈다. 기술혁신팀 내에서 김진호에게 진정으로 충성하는 사람은 없었다. 다만 그의 권위와 보복이 두려워 침묵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그들 중 양심적인 몇몇 사람들을 조심스럽게 접촉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자신이 수집한 증거의 일부를 보여주며 조심스럽게 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서연은 김진호가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이나 증오가 아니라 연민과 정의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녀는 김진호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끝났다. 그녀의 용기와 지혜는 그녀를 승리로 이끌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의 내면은 강하고 굳건했다. 김진호는 마지막 수단을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서연을 회사 내부에서 완전히 고립시키고 그녀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릴 계획을 세웠다. 그는 그녀가 불법적으로 회사 정보를 빼돌렸다는 거짓 증거를 만들기로 했다. 그는 또한 그녀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주범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 그의 목적은 서연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서연의 모든 것을 빼앗고 그녀를 회사에서 영원히 추방시키려 했다. 김진호 차장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회사 전체에 빠르게 퍼졌다. 그의 오만한 행동과 부패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직원들은 충격과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다. 김진호와 손을 잡았던 몇몇 직원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증거를 인멸하려 했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미 늦었다. 이현우 사장은 상황을 통제하고 그룹 내 최고 이사회 소집을 명령했다. 그들의 목적은 김진호가 저지른 모든 부패 행각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현우는 그녀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몸을 돌렸다. 그는 서연에게 앉으라고 권한 뒤 직접 커피를 타서 그녀 앞에 놓아주었다. 그의 행동은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다. 강서연 씨, 그동안 고생이 많았을 텐데 내가 모든 것을 보고받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의 눈빛은 깊고 부드러웠다. 서연은 잠시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누군가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회의실 테이블을 둘러싸고 앉은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그들은 김진호의 행동과 그로 인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이미 일부 보고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잠시 후 김진호가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분노와 억울함으로 번뜩였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현우는 김진호의 계획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는 김진호의 필사적인 움직임이 오히려 그들의 승리를 앞당길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에게 김진호의 거짓 증거에 대해 미리 경고했다. 그가 무슨 짓을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는 당신의 결백을 증명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계속하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굳건했고 그의 눈빛은 강인했다. 서연은 그의 확신에 가득 찬 눈빛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이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때 이현우 사장이 강서연과 함께 회의실로 들어섰다. 서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이현우 사장의 옆에 섰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녀는 이사회 멤버들의 시선을 당당하게 받아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신입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현우는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낸 용감한 영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현우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다. 그는 그룹 내 감사팀의 기술혁신팀과 관련된 특별 감사를 지시했다. 그는 감사의 목적을 최근 발생한 시스템 오류의 원인 파악 및 재발 방지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감사는 명목상의 감사일 뿐이었다. 감사의 실질적인 목적은 김진호와 그의 동료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의 증거를 포착하는 것이었다. 감사팀은 이현우의 지시를 받아 김진호의 컴퓨터와 사무실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이현우는 또한 서연에게 그룹 내 모든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최고 권한을 부여했다. 서연은 테이블 중앙에 있는 스크린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에 USB를 꽂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는 복잡한 기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설명했다. 그녀는 회사의 보안 시스템에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취약점부터 불법적인 데이터 유출 경로, 그리고 그 데이터들이 외부로 팔려나간 과정까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수집한 증거들이 시각적인 자료로 펼쳐졌다. 김진호는
자신이 코너에 몰렸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현우 사장의 직접적인 감사 지시와 서연의 끊임없는 증거 수집으로 그의 모든 부패 행각이 드러날 위기에 처했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통제 불가능한 광기로 변했다. 그는 이제 법적인 처벌이 문제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서연을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서연을 회사에서 영원히 추방시키고 그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킬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계획은 매우 잔인하고 교활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서연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김진호는 서연의 말을 듣고 분노의 치를 떨었다. 이봐, 저 여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저 모든 증거는 조작된 겁니다. 저 여자는 사장님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꾸민 겁니다. 그는 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변했다. 그러나 이사회 멤버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은 너무나도 논리적이고 명확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필사적인 외침은 오히려 그의 초조함과 비겁함을 드러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이현우는 자신의 비서에게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부르라고 지시했다. 그의 비서는 서연에게 사장님께서 긴급히 찾으십니다. 라고 전했다. 서연은 잠시 긴장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사장실로 향했다. 그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0층으로 올라갔다. 사장실은 고요하고 위압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그녀가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이현우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거대하고 고독해 보였다. 바로 그때 이현우가 앞으로 나섰다. 김진호 차장, 당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강서연 씨가 제시한 모든 증거는 우리 감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집한 증거들과 일치합니다. 그는 자신의 태블릿 PC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회사 내부 CCTV에 녹화된 영상입니다. 지난밤 김진호 차장이 강서연 씨를 해하려 한 증거입니다. 이현우는 서버실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담은 CCTV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 속에서 김진호는 사물함을 밀어 떨어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회사의 극비 자료를 훔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기로 했다. 그는 서연의 컴퓨터에 해킹을 통해 악성 코드를 심고 그녀가 회사 기밀 자료를 외부로 유출했다는 가짜 증거를 만들었다. 그는 이 가짜 증거를 언론에 유출하여 서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그는 또한 서연을 완전히 침묵시키기 위해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로 했다. 그는 서연에게 은밀한 만남을 제안하여 그녀를 외딴 곳으로 유인할 계획을 세웠다. 김진호는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영상에 충격을 받고 주저앉았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의 눈빛은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서 복수심이나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정의가 승리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그녀의 내면은 고요하고 평온했다. 김진호는 감사팀이 자신의 사무실을 조사하는 것을 보고 극도의 공포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현우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건 명백한 보복이야.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오만함은 이제 광기 어린 분노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감사팀을 방해하려고 했지만 감사팀은 사장의 직속 지시를 받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은 통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이 꼼짝없이 갇혔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사회 멤버들은 서연의 용기와 지혜에 감탄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회사를 위기에서 구한 영웅으로 인정했다. 한 이사 멤버가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박수를 보냈다. 그러자 다른 멤버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서연에게 박수를 보냈다. 박수 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다. 서연은 그들의 박수에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그녀는 그들의 존경 어린 시선에서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늦은 밤 서연의 메일함으로 긴급한 메일 한 통이 도착했다. 강서연 씨, 지금 당장 회사 서버실로 와주십시오. 사장님께서 긴급히 서버 점검을 지시하셨습니다. 메일의 발신인은 인사팀장이었지만 서연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현우 사장과 매일 밤 소통하고 있었다. 이현우 사장은 그녀에게 이런 긴급한 만남을 메일로 통보할 리가 없었다. 그리고 이 메일은 사내 메일 주소가 아닌 외부의 개인 메일 주소에서 발송되었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이것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진호는 경호원들에게 이끌려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은 굽어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힘이 없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거만한 차장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은 비참한 죄수에 불과했다. 이사회 멤버들은 김진호와 관련된 모든 임무를 해고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또한 서연에게 특별 포상을 하고 그녀의 지위를 승진시켜 주기로 결정했다. 이 모든 것은 정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했다. 김진호 차장이 당신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멈추라고 협박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용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단순히 회사의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도덕적 나침반은 당신에게 올바른 길을 가라고 가르쳤죠. 나는 당신 같은 인재가 이 회사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에게 큰 힘이 되었다. 그녀는 그의 말에서 진심을 느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강서연은 묵직한 서류 가방을 고쳐 잡았다. 그녀의 눈앞에는 현대건축 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듯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 위압적으로 서 있었다. 대한민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대산그룹 본사 건물이었다. 오늘이 바로 그녀의 첫 출근 날이었다. 이토록 웅장한 곳에서 일하게 되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과 비교되는 건물의 웅장함은 묘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를 더욱 작게 만들었다. 하지만 서연의 내면은 외형과는 달리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그녀는 이미 수없이 많은 난해한 코드를 풀어냈고 복잡한 시스템을 재구축하며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왔다. 그녀에게 이 건물은 단순히 일터가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장에 불과했다. 서연은 당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김진호의 어설픈 계획에 헛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즉시 이현우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다. 사장님, 방금 인사팀장님으로부터 긴급한 메일이 왔습니다. 서버실로 와달라는 내용인데 혹시 사장님께서 지시하신 겁니까? 이현우는 서연의 전화를 받고 그녀의 영리함에 감탄했다. 그는 김진호가 이런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다. 아니요, 절대 가지 마십시오. 그건 함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진호가 체포되고 그의 부패 네트워크가 완전히 해체되자 대산그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공기는 깨끗해졌고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과 활기가 넘쳐났다. 모두가 강서연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처음 출근하던 날에 소박하고 무시당하던 신입 사원이 아니었다. 그녀는 회사에 존경받는 영웅이자 새로운 시대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자리에는 감사와 존경의 메시지가 담긴 쪽지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들에 미소를 지었다. 김진호는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그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연락하여 증거를 인멸하고 거짓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그의 동료들 역시 공포에 질려 그의 지시를 따랐다. 하지만 그들의 필사적인 시도는 오히려 더 많은 증거를 남겼다. 서연은 그녀에게 부여된 최고 권한을 이용해 그들의 통신 기록과 데이터 삭제 흔적을 추적했다. 그녀는 그들이 증거를 인멸하려 할 때마다 새로운 증거를 찾아냈다. 기술혁신팀의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다. 김진호의 오만함에 짓눌려 있던 팀원들은 활력을 되찾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를 경계하지 않고 진심으로 서연의 성공을 축하해 주었다. 박민준 과장은 그녀에게 다가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다. 강서연 씨 정말 대단합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 모두가 해방되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서연은 이현우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 그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김진호의 음모를 완전히 폭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더미 데이터와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었다. 그녀는 이 더미 데이터들을 USB에 담아 자신의 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에 회사 내 모든 CCTV 영상에 접속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그녀는 김진호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이제 사냥감이 아니라 사냥꾼이었다. 이현우는 서연을 자신의 집무실로 불렀다. 그는 서연에게 따뜻한 차를 한 잔 건넸다. 강서연 씨,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당신의 공적은 이 사회에서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한 신입사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핵심 인재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하게 변했다. 서연은 그의 진지한 표정에 궁금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팀 내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임 개발자 박민준 과장에게 다가갔다. 박민준은 오랜 기간 대산그룹에 몸담아온 베테랑이었다. 그는 김진호의 오만한 태도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은 그에게 자신이 파악한 시스템의 취약점이 단순한 버그가 아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이건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함정입니다. 그리고 이 함정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녀의 진지한 눈빛에 박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그는 이내 그녀의 용기와 진실성에 공감하고 그녀를 돕기로 결심했다. 당신은 이 회사에서 공주님이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이현우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녀는 처음 보는 사람에게서 공주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었다. 아니요, 저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서연이 대답했다. 이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나갔다. 그건 당신에게만 알려주는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의 사업에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천재를 공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귀한 보석을 의미합니다.
그녀는 메일에 적힌 대로 서버실로 향했다. 서버실은 컴컴하고 고요했다. 서버들이 돌아가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때였다. 갑자기 서버실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즉시 대피하십시오. 서연은 비상벨 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다. 그때 그녀의 머리 위로 무거운 철제 사물함이 굉음을 내며 떨어졌다. 그녀는 몸을 날려 가까스로 사물함을 피했다. 사물함은 그녀가 서 있던 자리를 덮쳤다. 만약 그녀가 한 발짝만 늦었더라면 그녀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나는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의 눈빛에서 그 빛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겉으로 보기에 소박하고 평범했지만 당신의 눈빛에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깊은 통찰력과 지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현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당신이 우리 가문에서 말하는 공주님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공주님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은 서연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만들었다. 그녀는 이현우가 자신을 처음부터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서연과 이현우는 매일 밤 비밀리에 만나 상황을 공유했다. 그들은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나눴다. 서연은 이현우에게서 단순히 권위적인 사장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감한 리더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그녀의 능력과 용기를 진심으로 존경했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외모 뒤에 숨겨진 거대한 힘과 지성을 발견했다. 그들의 관계는 동료애를 넘어선 깊은 신뢰와 존경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다. 이현우는 그녀가 처음 출근하던 날 로비에서 그녀와 부딪힌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고 고백했다. 사실 나는 당신이 첫 출근하는 날 직접 당신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이력서에는 화려한 스펙이 없었지만 당신의 천재적인 재능은 이미 우리 가문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비서에게 서연의 출근 시간을 알아내고 일부러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나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 기대를 뛰어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몸을 일으키고 주변을 살폈다. 그녀는 서버실 문 밖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김진호의 실루엣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의 눈빛 속에 담긴 공포와 광기를 느낄 수 있었다. 강서연, 넌 여기서 끝이야. 김진호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는 서연이 목숨을 잃었다고 확신했다. 그러나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이현우와 감사팀 직원들이 나타났다. 김진호 차장님, 여기서 뭐 하고 계십니까? 서버실은 화재로 인해 접근이 통제되었습니다. 이현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렸다. 서연은 이현우의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다. 만약 이현우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더라면 그녀의 재능은 김진호의 오만함에 의해 짓밟였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이현우의 용기와 믿음 덕분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깊은 신뢰와 존경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장과 직원 사이를 넘어선 깊은 존경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 이현우는 서연에게 자신의 손을 내밀었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천재적인 능력으로 증거를 찾아내세요. 그리고 나는 내 권한을 사용해 그 증거를 뒷받침하고 그들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부패한 네트워크를
뿌리 뽑을 겁니다. 그의 제안은 명확하고 단호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을 잡는 이현우의 손에서는 따뜻하고 든든한 힘이 느껴졌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단순히 사장과 직원 사이를 넘어선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고 있었다. 이현우는 서연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이제 회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이 우리 기술혁신팀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함께 회사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그녀는 이현우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김진호는 충격에 사로잡혔다. 그는 이현우 사장이 나타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하얗게 질렸다. 사장님, 저는 그냥 서버실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하게 떨렸다. 이현우는 그의 거짓말에 코웃음 쳤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벌인 짓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현우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강서연 씨?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덕분에 무사합니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의 새로운 사무실로 출근했다. 그녀의 사무실은 이전의 책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넓고 쾌적했다. 그녀는 창밖으로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녀의 삶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보여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무시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내면에서 솟아나는 강한 자신감과 희망을 느꼈다. 김진호는 서연이 이현우와 손을 잡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분노와 절망에 휩싸였다. 감히 건방진 신입 사원이 사장의 힘을 빌려 나를 무너뜨리려 해. 그의 머릿속은 온통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는 이제 법적인 처벌이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회복하고 서연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서연을 무너뜨리고 싶었다. 그의 오만함은 그를 완전히 맹목적인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만들었다. 그녀의 옆에 이현우가 조용히 다가와 섰다. 그는 그녀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우리 공주님이 이 자리에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서연은 그의 말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공주라는 호칭에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 호칭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녀의 숨겨진 가치를 인정하고 존경하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회의가 끝난 후 이현우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랑스럽습니다. 당신의 용기와 지혜 덕분에 회사가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아직 당신에게 이야기해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서 특별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을 공주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의 말에 서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공주라는 단어가 왜 나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